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앰플리파이 TF 한동훈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입니다. 네, 꿈틀꿈틀 오른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국제유가 지난 한 달 사이 정말 조용히 오르다가 결국 $80 위에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해선 엇갈린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원유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WTI 기준 원유 가격이 지난 6월 초에 73불로 이제 하단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조금 하락하였습니다만 마감 가격 82.2불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약 13%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에너지 관련된 주요 기관들의 전망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긴 합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EIA인데, 그리고 EIA와 오펙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최근에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죠. 이런 반도체 이런 것들 때문에 데이터 센터발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OECD 원유 소비가 하향 조정되기는 하였으나 BOECD, 특히 중국 수요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제 에너지 기구는 IEA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낮은 경제 성장률과 동시에 청정 에너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기조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비회원 국가들이 원유 생산 증가로 공급 부족 가능성은 낮게 전망을 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각 에너지 기업들의 어닝도 중요합니다. 8월 초에 2분기 어닝 발표를 할 엑선이 오늘 장 종료 이후에 2분기 어닝에 대해서도 전망을 했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는 조금 못 미칠 것으로 봤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하락과 정제 마진 하락이 요인으로 봤는데, 다만 장 종료 이후에는 현재는 약보합 수준으로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기관별로 수요 그리고 공급 차원에서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까? 네, 앞서 언급한 기관들이 상당히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저희가 맞닥뜨려야 될 2분기 때와는 다른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미 좀 알려진 사실이긴 합니다만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있죠.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의 중동과의 분쟁은 표면적으로는 레바논, 헤즈볼라이지만 그 배후에는 이란이 있죠. 이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3%를 담당하고 있고, 대형 산유국이면서 특히 페르시안 걸프 지역에 특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전문가들은 $90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계절적 영향 그리고 라니냐인데요. 작년 전 세계가 역사상 최악으로 더웠던 것을 기록했죠. 특히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지구 전체 기온이 끌어올려졌었는데, 올해는 이 엘니뇨 패턴이 끝나고 라니냐가 온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오고 있죠. 그래서 라니냐가 오게 되면은 보통 지구가 전반적으로 기온이 낮아진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2020년도, 22년도 이 3년 동안에 북반구에 라니냐가 이어졌는데, 2020년도에도 되게 더웠던 것 같습니다. 올해 미국이 이미 고온, 이상 고온 현상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아주 더웠던, 역사상으로 더웠던 것으로 지금 많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특히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평균 6월 기온이 무려 34.7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라니냐가 한층 기승을 부리는 7월, 9월에 되면은 미국의 동쪽이죠. 이 대서양을 중심으로 올해 역대 최악의 허리케인 시즌이 될 거라고 이미 지금 많이 워닝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 라니냐 발생 시에 미국 남부 지역에는 가뭄이, 아시아와 캐나다 지역에는 폭우가 생길 수 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허리케인 베릴이 카테고리 1에서 5 중에서 5라는 최고의 파괴력으로 시작해서 카리브해를 한번 휩쓸고 왔죠. 그리고 멕시코만, 그리고 미국으로 북상을 했는데, 지금은 텍사스에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카테고리로 많이 세력이 줄긴 했습니다만, 허리케인이 보통 8월부터 시작되는데 7월에 허리케인이 시작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었고요. 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된 미국이 멕시코만 인근에서 미국 원유 생산의 5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허리케인 영향으로 원유 수급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의 석유 생산이 중단이 되었고, 뭐 쉘, 엑선 모바일, 뭐 BP 등이 멕시코 이 지역에서 생산 설비 플랫폼을 대피시켰다는 뉴스도 나왔었죠. 특히 이 지역의 정유 시설은
원유 생산 능력의 90%에서 95%를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상당히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뉴욕 미 북동부 지역은 올해 작년보다도 더울 확률이 70% 이상이라고 하다 보니까 고온 다습한 기후에 냉방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지정 확정 리스크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들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혹시 금리 그리고 또 미국 대선의 영향을 받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의 향방은 금리 인하 기조가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에도 영향을 미치죠. 보통 금리와 유가는 역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선과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트럼프와 바이든이 가장 반대되는 정책이 에너지 정책이죠. 트럼프는 전통 석유가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반면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에 우호적이다 보니까 뭐 일단은 누가 섣불리 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은 기존에 제한을 받았던 원유 시추라든지 인프라 건설이 더 확장되면서 전통 에너지 섹터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에너지주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ETF 정보도 함께 전해 주시죠. 네. 원유 에너지 관련 세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XLE입니다.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주식형 ETF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WTI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USO라는 이 커머디티형 ETF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NDIV라는 원자재 기업 중에서 배당을 3% 이상 하는 기업,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 플러스 인컴형 ETF로 월 배당을 하는 월 분배율 현재 5.5% 정도를 하는 분배형 ETF가 있습니다. 현재 성과를 보게 되면은 USO라는 오일과 나머지가 차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원유 가격은 상승을 하였지만 최근 에너지 기업들이 어닝에 대한 그런 이슈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허리케인 영향 등으로 미국 원유 기업들이 생산 차질 가능성으로 인해서 최근에 가격의 차이가 조금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